그러면은 일본에서 산 것들과 제가 11월에 구매한 것들 조금 소개를 해보고, 아직 샀는데 안 온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12월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의 프로틴. 스무디킹의 피넛 파워 플러스 다크 초코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틴 스무디인데, 가끔씩 식사 대신에 밥 안 먹고 운동 끝나고 스무디킹에서 이거 피넛 파워 플러스 다크 초코 좀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빈티지 포스터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이 벽 공간이 조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포스터를 되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좀 안 유명하더라도 나의 취향이나 테이스트가 많이 담긴 그런 포스터를 좀 구하고자 일본에서 유명한 고서점 거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 2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보초입니다. 총 6장.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고 한번 벽에다 붙이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프라는 그 가게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거였는데, 예전 일본 잡지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되게 저렴한 것도 있고, 이거는 하나에 500엔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장 할아버지께서 그냥 좀 이쁜 이런 잡지 한 면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많이들 진보초에서 카레를 드시러 가시죠. 근처 역에 갈 일이 있다면 이 매그니프는 꼭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되게 뭐랄까 그 노팅힐에 있는 그런 서점 분위기를 약간 일본판 버전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진 찍기도 좋고, 영미권?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이런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알려진 곳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거기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저는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들른 곳이 빈티지 진보초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좀 디깅을 해야 돼요. 거의 엄청난 양의 그런 포스터들을 내가 그 속에서 좋아하는 걸 취향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산 포스터는 이렇습니다. 보기 스페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뭔지 모르겠고요. 일단 너무나 멋있죠? 저는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이제 제가 산 포스터 중에 제일 비쌌던, 해봤자 뭐 2만원이었지만 레전드죠?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있으면 복싱에는 타이슨이 있다. 최근에 타이슨이 그냥 어떤 유튜버랑 이제 복싱 경기도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50세라는 나이로 그런 젊은 사람과 복싱 경기를 하는 거는 역시, 사실 뭐 남자 방에 이런 수컷적인 포스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너무 째려보시긴 해. 이걸 내가 구매하고 아직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방에서 계속 저를 째려봐가지고 살짝 부담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싱을 좋아해서 복싱 프로도 땄습니다. 복싱 프로 라이센스도 취득을 했고, 뭐 복싱 관련된 얘기도 이제 하면 긴데, 그래서 저랑 싸우면 아마 지실 거라는 거. 하여튼 이런 포스터도 구매를 했고, 이 영화가 소공녀였나? 이게 아마 소공녀 같은데 이게 가장 큰 포스터입니다. 이런 클래식한 느낌 저 워낙 좋아해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붙일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액자에 넣어서 벽에다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이게 또 액자를 일일이 맞추는 게 또 일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다이소에서 자석 테이프를 샀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붙이고 다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먼저 붙일까? 응. 그 한쪽을 여기다 붙이고 한쪽은 벽에다 붙이고 하면 된다던데? 맞나 봐. 들어올 때마다 좀 너무 위협적이겠는데? 약간 그날 하루를 반성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잘 살았나? 약간 복싱장 바이브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빈티지 포스터를 다 붙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딱히 뭐 원래 인테리어는 미적 감각이 진짜 뭐 하루 이틀 만에 쌓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최선이었습니다. 화면이 좀 더 이제 좀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하여튼 이렇게 포스터에 관한 리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옷들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최근에 더블RL 제품을 일본 가서도 샀고 파페치에서도 구매를 했어요. 더블RL 제품은 총 2개, 3개, 6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블랙 데님 자켓. 이 핀도 이제 더블RL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이런 포켓에다 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4개다가 이렇게 다는데,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이건 구매를 했는데 직원분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어디다 붙이는 게 좋겠냐 추천해달라, 이제 목에다 다는 게 예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목에다 달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게 뭐
타임 몇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요. 원래 저는 이런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딱 맞게 입는 게 271 같은 경우에는 딱 맞게 입는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어쩔 수 없이 2X라지를 구매했던 게 X라지가 팔이 살짝 짧은 느낌? 어깨도 좀 끼고 팔이 살짝 짧은 느낌이었고 2X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벙하긴 하지만 어깨랑 팔이 이런 게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블랙 같은 경우에 엄청 원단이 하드하게 나왔어요. 다른 27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소프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뻣뻣한 재질이에요. 몸에 너무 끼면 불편해서 안 입게 될까봐 일단 옷을 어쨌든 구매를 하면 자주 입어야 되는데 불편하면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뾰족한 카라 단추에도 다 이제 더블 RL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은색이었으면 되게 별로였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같이 이제 녹슨 검정색이어서 너무 예쁜 것 같고 뒤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좀 조일 수 있는 이런 단추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셋업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빈티지 5 포켓 블랙 데님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데님 같은 경우에는 셋업으로 입는 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갈색 치노나 아니면 뭐 아이보리 치노 연한 색깔과도 잘 어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으로 나온 빈티지 5 포켓 블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이드한 바지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와이드한 바지가 계속 유행하는 와중에도 꾸준하게 스트레이트 핏을 입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핏이 이 빈티지 5 포켓 라인의 핏입니다. 저도 이제 바지를 최근에 조금 스트레이트하게 입는 거를 좀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입어봤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허리 사이즈 32에 기장 32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와이드한 바지들만 입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좀 이런 레귤러한 스트레이트한 바지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트레이트 핏에 가장 부합한 게 빈티지 5 포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빈스나 힐스뷰 이런 라인들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좀 계속 디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 빈티지 5 포켓 라인은 워낙 더블 R에서도 인기가 많은 데님들이라 보통 황금 사이즈는 다 팔렸고 아니면 뭐 좋은 사이즈들은 뭐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해외 편집샵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빈티지 5 포켓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해외 나갔을 때 입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해외에는 좀 사이즈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 빈티지 5 포켓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못 입어봤었어요.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이 32 사이즈는 마네킹에 입혀있던 거를 이제 저분이 베껴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경험인데 그만큼 돌아다니다가 빈티지 5 포켓이 있다 그러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대가 솔직히 데님인데 이제 5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이 바지를 꼭 사라 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사실 데님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데님의 멋이 무엇인지도 또 되게 각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복각을 진짜 충실하게 했느냐 아니면 또 원단을 좋은 걸 썼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최우선이 핏이에요. 핏. 그래서 저는 뭐 자라 청바지도 입고 뭐 유니클로 청바지도 입고 되게 뭐 가격이 저렴하든 뭐 비싸든 저는 되게 핏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핏이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제가 추구하는 딱 제 머릿속에 있는 딱 그런 스트레이트 핏에 가장 부합했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또 오버하지도 않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입니다. 빨리 힐스뷰랑 기빈스도 제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사이즈가 하나도 없더라. 32 사이즈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웨스턴 셔츠 3벌을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게 저는 처음에 이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랑 너무 실물로 봤을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엄청 약간 노거싱이 들어간 중청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과한 중청은 아니더라고요.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더블 RL 같은 경우에는 사실 2X 라지를 구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애초에 물건도 되게 적게 들어오고 오자마자 또 바로 팔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2X 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X 라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의문인 게 폴로는 라지가 맞는데 더블 RL은 또 2X 라지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추구하는 핏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목에 콘초가 나머지는 이제 버튼 스냅 똑딱을 해서 이렇게 쫙 벗길 수가 있고 올해 초에 좀 웨스턴이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딱히 막 웨스턴에 대해서 큰 관심 없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더블 RL에 빠져가지고 이런 웨스턴 셔츠도 너무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블 RL에서 나오는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테디고
되게 여러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이런 데님이나 청자켓, 뭐 연청, 뭐 이런 블랙 뿐만 아니라 뭐 패턴이 들어간 것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이동희 씨가 입어서 되게 인기 많았던 그런 패턴이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진짜 이 웨스턴 셔츠 라인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콘초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런 워싱감이 진짜 남다르다. 블랙 데님이랑 입어도 되고, 중청 셋업으로 입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 웨스턴 셔츠입니다. 다른 더블RL 웨스턴 셔츠와 다르게 이렇게 스냅이 블랙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꽂혀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이 블랙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저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2X 라지를 구매했고, 저는 이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이 단추 3개 있는 거. 뭔가 원래 셔츠의 단추가, 소매 단추가 2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3개가 짜르륵 있는 게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웨스턴 셔츠에 푹 빠지게 된 근본적인 저의 이제 웨스턴 셔츠 1순위는 이 친구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웨스턴 셔츠에 관해서 리뷰한 글을 봤는데, 와, 사진을 진짜 기깔나게 찍으셨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봤는데 역시나 2X 라지는 품절이더라고요. 얘가 앞으로 스테디로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얘는 하나쯤 진짜 구매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데님 위아래 셋업으로 입어도 너무 이쁘고, 뭐 어떤 바지에 입어도 너무 좀 섹시한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본인 사이즈가 있거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턴 셔츠는 끝났는데,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웨스턴 셔츠들이 나와요. 진짜 다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핏이나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나 감성이 저한테 너무 구매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구매할 때마다 조금 리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구하는 너무 이상적인 핏이라서 그래서 조금 마음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나 지금 봤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스투시에서 나온 캐시미어 니트입니다. 이 스투시 캐시미어 니트에 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공홈에서 30만원 초반대에 절찬리에 좀 판매 중입니다. 품절이 하나도 안 됐고 다 모든 사이즈가 살아있습니다. 2X 라지까지 나와 있고, 저는 이제 X 라지를 구매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일본에서 이제 박쥐가 쓰셨는데, 일본에서 살 때 되게 도파민이 많이 나온 상태였나봐요. 되게 막 이것저것 보면서 재미도 있고 더블RL 구경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제가 잠시 저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래도 나름 이제 여러분들한테 싸게 구매하거나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소개도 또 해드리고 뭐 그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예, 알고는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투시나 슈프림 같은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조금 가격이 달라요.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홈에서 이제 구매하는 거 홍콩에서 넘어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격이 쌀 때도 있고, 일본 슈프림이 가격이 쌀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미국이 더 쌀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쌉니다. 아오레가시 워크샵 콜라보를 했을 때도 그랬고, 이게 늘 스투시는 우리나라가 쌌었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검색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 진짜 해외 나가서 쇼핑하실 때 꼭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간단하게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최저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라. 저희는 이제 검색을 안 해보고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멍청 비용 10만원을 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한 4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사실상 더 비싸게 주고 샀다. 괜찮아. 멍청 비용 10만원 니트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캐시미어 니트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카니에 웨스트 예전 착장을 보던 와중에 시리즈 옴므 라인의 니트, 되게 짜임이 굵은 니트를 이제 카니에가 입고 아래다가 초록색 카고 팬츠를 입은 착샷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뭐 빈티지샵이나 세컨핸드 샵이나 이런 데서 좀 돌아다니면서 니트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좀 봤었어요. 이런 굵은 게이지의 니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게 마지막 날에 이거 내가 너무 원하던 그런 짜임의 니트다. 근데 소재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입어봐야겠다라고 하고 입어봤습니다. 뭐 사실 스투시에서 캐시미어 니트를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거기 점원도 입고 있었는데 진짜 핏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캐시미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질 좋은 니트 웨어들이 많죠. 뭐 바토너라든가 헤릴 니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쁜 캐시미어 니트들이 많은데 뭔가 이 핏이 진짜 하이패, 되게 숏한 기장감에 좀 어벙벙한 그런 핏이고 제가 한번 입고 좀 핏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소재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 따뜻하긴 해. 잘 샀어. 멍청 비용 10만원 니트긴 해. 아니야, 근데 예뻐.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좀 숏한 기장감입니다. 그리고 팔은 조금 루즈하고 소매 짜임이 꽤 있는 편이라서 루즈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손을 넘어오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2X 라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일본에서는 2X 라지가 품절이어서 이제 구매를 못했는데 저번분도 되게 정핏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었어. 되게 노란색 머리였는데 올백으로 이렇게 쫙 넘기고 이 니트를 입고 아래 카모 패턴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진짜 홀린 듯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된 니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공홈에서도 지금 전혀 품절이 안 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재감이 좋다. 뭔가 도톰도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볼 거는 바로 이 아웃핏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컨버스 재팬에서 나온 컨버스의 타임라인입니다. 컨버스나 반스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진 신발 브랜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애용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데 너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냐, 그냥 컨버스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컨버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옛날 빈티지 컨버스 모티브를 가지고 복각을 하는 브랜드 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빈티지 컨버스도 막 90년대 막 70년대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되게 극찬하는 컨버스 라인입니다. 이거는 50주년 한정으로 나온 신발이고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네이버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워낙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본 ABC 그랜드 스테이지나 아니면은 뭐 빔즈에서도 이제 일부 바잉을 하긴 하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선 좀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번개장터나 이런 데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아요. 일본에서도 뭐 황금 사이즈는 리셀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면 일단 거의 다 품절이고 그래서 보통 나왔을 때 바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 원스타 버전 말고도 일반 검정색 로우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그게 나오면 이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척 테일러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신다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 쉐입에서 우리나라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코가 되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앞코가 안 뜨고 되게 평평하게 이렇게 좀 붙는다라고 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어보면서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겉에는 이제 레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도 살짝 빈티지하게 아이보리 색깔로 되어 있다.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곧 컨버스의 시대는 옵니다. 제가 함부로 뭐가 유행한다 이런 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컨버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멀스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 신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지핏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지핏이 워낙 와이드해서 여태까지 좀 어벙벙한 덩크나 아니면 좀 뚱뚱한 신발들이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카고 바지가 유행하면서 뭐 팀버랜드나 닥터마틴 이런 것도 유행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바지가 스트레이트 핏으로 넘어오면 결국은 컨버스처럼 이런 얄쌍한 제가 좋아하는 키샷이 좀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착샷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나오긴 했어요. 볼이 좀 좁게 나왔습니다. 칼발 체형이신 분들이 좀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리뷰하면서 입은 룩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런 느낌이다. 보통 이제 일본에 가서 컨버스를 사온다고 하면은 이제 제이옥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메이드 인 재팬이어서 되게 만듦새가 좋은 컨버스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 어딕트 라인이라고 컨버스의 밑창을 비브람으로 만드는 컨버스 라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데 비브람 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품 신발들에서 많이 쓰이는 밑창이에요. 그런 비브람 밑창을 사용해서 되게 내구성이 견고한 그런 컨버스 라인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제이옥스, 그 다음에 타임라인, 어딕트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일본의 컨버스 라인입니다. 방금 신발을 소개했으니까 한 번 더 신발을 소개해보는데 스캇 나이키 공홈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스캇이 신은 착샷을 보고
그리고 실물을 받아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하나가 스트레이트한 핏의 바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칼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크모카 색깔을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이 찍찍이가 진짜 포인트고 이 발바닥에도 간지나게 잭! 뒤에는 이렇게 귀여운 스칼의 시그니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언젠가 나도 나이키 콜라보 하고 싶어. 콜라보 니트를 입고 있으니까 너무 덥네. 이거 소개를 안 했네. 관심이 있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쯤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레올러지에서 나온 이제 역도 스트랩인데 운동하실 때 베르사 그립들 많이 쓰시잖아요. WSF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스트랩 많이 쓰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점이 데드리프트 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스트랩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할 때 운동 수행 능력상 이제 발전에 있어서 너무 스트랩에 의존하게 되면 이게 살짝 운동의 성과가 좀 반감된다? 이런 걸 최근에서 좀 느끼게 됐어요. 운동을 꽤나 오래를 했고 이제 여러 장비들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베르사 그립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너무 많이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역도 선수들이 쓰는 이 역도 스트랩을 쓰면 좀 더 자극이나 운동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파란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두 개 들어오는데 2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즘 역도식 데드리프트에 굉장히 빠졌어요. 역도는 데드리프트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끌기라고 합니다. 끌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끌기에 빠져가지고 요즘 그 자세를 연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시면 이런 크레올러지의 스트랩 좀 강추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소개는 끝났습니다. 제가 11월 달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도 껴있고 일본 여행도 갔다 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보고 댓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